자, 계속해서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저 위에 보세요. 자, 처음으로 조문은 전부 다 박스처리 되어 있습니다. 민사에 관한 1. 법률. 번호 붙이세요. 동그라미하고. 동그라미 1. 법률. 2. 관습법. 3. 조립. 이렇게. 자,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는 뭐라고, 1순위가 뭐라고요? 법률. 2순위가 뭐라고요? 관습법. 그렇죠? 3순위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조립. 이렇게 돼 있죠? 이 두 개는요, 불문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불문법원 중에서 뭐는 인정 안 합니까? 판례법은 인정 안 하고 두 개만 인정한다는 거야. 관습법하고 조리하고. 우리는 판례법은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판례를 법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 개만 인정해. 자, 여러분 이건 뭘까요? 여러분 물어볼게. 법률만 법인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 독일에서 1930년대 21월 때 독일에서 켈젠이라는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어떤 학생이 독일의 법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근데 켈젠 선생이 어떻게 칠판에 피라미드를 그린 거야. 이렇게. 독일의 헌법 국제법 교수님이셨는데 한 나라의 법은 이렇게 피라미드 체제로 되어 있다는 거야. 이게 위기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성문법 전체입니다. 독일에 존재하는 눈으로 보이는 법이 있는데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눈으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그분이. 제일 상위법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헌법이에요. 헌법은 왜 제일 상위법일까? 헌법은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죠. 국민주권주의죠. 국민이 만들었어. 민주주의는요, 국민이 스스로 통치한다는 소리야. 이해되세요? 그걸 국민주권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권자가 직접 만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헌법이 최상위법인 거야. 두 번째 법이 뭐예요? 법률. 왜 법률이 2순위일까요? 법률을 누가 만들었어요? 국민의 대표가 만들었어. 원래 국민이 만들어야 되는데 국민이 바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국민이 대표를 뽑아요. 대표를 뽑죠? 그래서 국회에 보내. 그래서 국민의 대표가,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키는 거야. 우리가 법을 지키는 이유는요, 내 대표가 가서 만들었다니까? 그럼 내가 만든 거잖아. 그게 내가 지키는 거지. 그렇게 내 대신에 가는 거, 그걸 대의제라 그래. 국민이 직접 의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표를 뽑는 대표의 결정, 그걸 우리 대의제도라 그런다니까. 다 용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국민이 직접 만들었죠? 국민의 대표가 만들었어. 국민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헌법 개정할 때 국민이 투표하는 거야. 의사를 결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는 거야. 국민은 우리가 선거하는 사람, 선거가 뭐 하는 거야? 우리 대표를 뽑는 거죠? 국민의 대표가 누구예요? 두 사람이야. 대통령, 국회의원. 그래서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하는 거야. 서울시장은요? 서울시장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서울 시민의 대표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딱 투표를 하는 것은 딱 두 개뿐이, 국민을 두 가지로 투표하는 거라니까. 대통령하고, 그래서 국회의원 힘이 센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이 막 대통령이 맞짱 뜨는 거야. 왜? 둘 다 국민의 대표거든. 왜 상하가, 둘 다 국민이 뽑아준 사람들이거든. 됐죠? 이 두 개가 직접 만들고, 대표가 만들고, 그런데 국민의 대표가 모든 걸 다 만들 수가 없어. 국회가. 다 적을 수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법을 만들어서 행정부에 법을 집행하라고 주죠? 그럼 행정부 스스로 또 법을 만들 수가 있어. 우리가 그 법을 뭐라고 그러죠? 명령이라 그러는데, 그 법이라 그래서, 그 법규명령, 행정부 쓰고 법규명령이라 그래. 법인 명령이란 소리야. 행정부가, 국회가 안 만들고 행정부가 만들었지만 이것도 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름은 법규명령이라 그래요. 그걸 만드는 건데, 그걸 만들려고 행정부에 뭐가 있어요? 법제처가 있어. 법제처는 법률을 만드는 부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법규명령을 만드는 부서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주로 만드는 게 뭐죠? 시행령, 시행규칙이야. 시행령은 대통령령을 말하는 거고요. 총률령이나 부령은 시행규칙이라 그래요. 열심히 만들죠? 됐죠? 물어볼게. 행정부 공무원들은 국민의 대표야, 아니에요? 아니야. 여러분 선거 안 했잖아. 그럼 걔는 뭐야? 국민의 대표의 꼬붕이에요. 꼬붕. 국민의 꼬붕. 공복, 꼬붕이라니까? 이해가 되죠? 얘는 국민의 대표니까 직접 법이 되는 거고, 얘는 국민의 꼬붕이야. 그러니까 원래 걔들이 만드는 건 법이 아닌 거야. 그런데 우리가 바쁘니까 걔들한테 법을 만들 수도 없고 헌법에서 권리를 줘. 너도 좀 만들어. 이름도 적어졌어. 대통령은 뭐라고 붙이고? 시행령. 총리는 부령은 뭐라고? 시행규칙. 그 헌법에서 권한을 준 거야. 만들라고. 내가 띄워준 거야. 원래는 우리 대표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니들이 만들어. 이렇게. 그래서
한 나라에 존재하는 유계 질서는 랭킹 1, 랭킹 2, 랭킹 3야. 넘버 1, 넘버 1, 넘버 2, 넘버 3야. 선생님, 서울시 조례 규칙,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국가 안에 또 다른 단체가 존재하는 게 있어. 그걸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 그래. 국가도 단체는 사람이 모인 걸 단체라 그러거든요. 국가도 단체야. 그 국가법인이라 법인세례라 그러는데, 국가 안에 국가 독립된 단체가 있어. 그걸 우리가 지자체라 그래. 이해되죠? 그럼 지자체도 법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서울시 의회가 만드는 걸 뭐라 하죠? 조례라 그래. 국민의 대표가 만든 건 법률이라 부르고, 서울 시민의 대표가 만든 건 뭐라 부르고? 조례라 부르고, 동작구 의회가 만든 것도 조례라 그래. 지방자치단체는요, 서울시가 상이고, 지방자치, 동작구가 하이고 그게 아니야.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로 별개의 지자체야. 그 안에 하나 서로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조례 밑에 서울시장이 만든 게 있어. 그걸 규칙이라 그래. 이해되셨죠? 이게 다 법이야. 다 법이야. 다 법이야. 그래서 이게 성문법 전체야.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안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이 하나 있어. 그게 뭐지? 국제법이야. 국제법은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우리나라 대표랑 다른 나라 대표가 만든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 국회에서 비준을 해서 비준 동의를 얻게 되면은 그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이렇게 돼 있어. 그 국내법은 기본은 이쪽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일정한 경우는 이거랑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는데 보통은 이거랑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국내법, 국제법도 뭐 한다고? 우리가 지키는 거야. 한미 FTA 조약 있죠? 한미 FTA 조약 같은 거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여러분 소송 들어옵니다. 판사들이 재판할 때 그 앞 법전에 이것도 들어있어. FTA 조약 위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되셨죠? 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요, 이 전체 중에서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말하는 거야. 이 1조의 법률은 뭐 똑같은 말이야? 성문법 전체랑 같은 말이야. 그럼 어떤 의미가 있게 될까요? 성문법에 문자로 써 있는 게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고, 거기에 규정이 없으면 어디로 가고, 불문법은 중에서 관습법을 먼저 적용하고, 관습법 뜻은 뭘 적용하겠다? 조리를 적용하겠다. 그게 우리나라 민법 1조. 법원이라 그래서 순위를 적어놨습니다. 자, 법원의 종류 보겠습니다. 성문법은 볼게요. 자, 밑줄. 민법 1조에서 법률은 형식적 법률은 국회가 만든 걸 형식적 법률이라 그래요. 한정하지 않고 법규 명령, 자치법규, 조약 등, 조약은 국제법이죠. 빨간펜. 성문법은 전체를 통치하는 것이다. 됐죠? 선생님, 그러면 쟤는 강의 왜 헌법은 빠져요? 여러분, 헌법은 너무 추상적인 법이라서 헌법 자체가 민사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그런 경우는 없죠. 헌법이 성문법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게 적용하겠지. 부동산 중개 스스로 있잖아요. 서울시 조례로 정해져 있어. 여기 안 써 있어요. 여기도 안 써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민사의 문제가 터지잖아? 그럼 어디서부터 따져봐야 돼요? 이거 뒤져보고. 없으면 바로 관습법으로 가면 안 돼. 명령 뒤져보고. 없으면 어디로 가야 돼? 조례 뒤져보고. 없으면 규칙 뒤져보고. 그래도 없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관습법으로 가는 거야. 이해되셨죠? 헌법은요. 헌법은 안 봐도 없으니까 안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헌법이나 말이 빠져 있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예. 이 두 문제 꼭 기억해 두세요. 1조에서 법률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행정부 만든 법규명령, 자치법규 다 자치법규가 여러분 이게 자치법규라 그래. 조례 규칙을 합해서 자치법이라 그러거든. 합해서. 자, 여러분 국회가 만든 거 법률이라 그랬죠. 저 조금 전에 설명드렸어요. 국회가 만든 법률 중에서 실질 민법이 되는 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 형식적 민법, 민법 부속법, 민사특별법. 거기 나오잖아. 두 줄째 밑줄 치세요. 민법전, 민사특별법, 민법 부속법. 앞에는 부속법이 보통 먼저 나오는데 뒤에 나왔네요. 세 가지가 뭐라고? 법률입니다. 자, 명령은 행정기관이 만든 거잖아. 두 줄째로 밑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거 정도만. 여러분 행정기관이 아닌데 명령을 만드는 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대법원이야. 대법원은 사법기관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렇죠. 그럼 대법원은 재판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거든. 근데 자기들도 조금 뭐가 만들 게 필요해. 근데 자기들은 이렇게 시행규칙으로 만들기 좀 그렇죠. 자기는 행정기관은 아닌데. 그래서 대법원은요 이름을 또 정해줬어. 대법원 규칙이라고. 그럼 걔들은
여러분 대법원 규칙은요. A랑 힘이 똑같을까? A랑 똑같을까? A랑 똑같지. 대법원이 국회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나오시면 대법원 규칙이 있어. 대법원 규칙에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송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에서 권리를 줬어요. 권한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요. 부동산 등기법 시행 규칙, 대법원 규칙입니다. 공탁 사무처리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나라는 등기 사무를요. 법원에서 관할을 해. 일본은 법무부에서 해. 소속이 달라. 일본처럼 법무부에서 했으면 우리나라 등기소가 법무부 소속이 되겠지. 근데 우리나라는 등기 사무를 누가 해요? 법원서 관할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등기소는요 다 법원 소속이야. 그럼 등기소에서 하나 쓰는 게 등기법 시행 규칙이잖아. 그럼 시행 규칙은 법무부령일까 대법원 규칙일까? 당연히 대법원 규칙으로 가야지. 소속이 그쪽 소속인데. 이해되셨죠? 예. 그 효력은 저 명령하고 똑같아요. 다만 이름만 다른 거야. 이름만 대법원 규칙이라고 붙인 거지. 그 다음 제가 조금 국내법 말했죠. 국내법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우리가 사인하잖아? 조약이라 그래. 우리가 사인하면 조약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사인 안 해도요, 세상 사람 다 지키는 게 있어. 그걸 일반적으로 승인돼 국제법규라 그래. 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전문 용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한 거. 우리가 조약에 사인해서 들어가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걸 조약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사인 안 한 게 있어.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서 불리한 것들, 일부러 안 한 것들이 있거든? 근데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은 그걸 해. 사인했단 말이야. 그럼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잖아? 법처럼 취급해줘. 우리가 사인 안 했지만, 세상 나라, 그걸 유시험말로 뭐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두 개 합해서 뭐라 그래? 합해서 국제법이라 그래. 합해가지고 국제법이라 그래요. 자,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쓴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일 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되어 있는데, 실제 그 헌법 조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그 말 맞는 말이에요. 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그때 제가 말했잖아. 그때 그 국내법은 이걸 말한다고 보는 게 우리 다수의 입장이거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법률과 동일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자체법규는 두 개 있다 그랬죠? 조례하고 규칙. 조례하고 규칙, 조례 동그라미, 규칙 동그라미. 넘기세요. 되셨죠? 자, 불문법을 보겠습니다. 관습법 볼게요, 처음에. 관습은 뭐죠? 관행 동그라미, 법적 확신 동그라미. 어떤 관행이 있고, 거기에 법적 확신이 더해지면 이제 법이 되는 거야. 법적 확신이 뭘까? 사람이 법이라고 확실히 믿는 거야. 문자로 안 써져 있는데, 법이라고 믿는 거야. 그럼 뭐가 된다고? 법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한마디 들은 애야. 우리나라 야구장에서 파울볼이 나오면 그 공 어떡하나? 공 파울볼 나와서 관중석으로 넘어가면 그걸 앞으로 돌려줍니까? 그냥 관중이 갔습니까? 관중이 갔죠? 축구는 돌려주죠. 잘 생각해봐. 축구는 돌려주죠. 야구는 관중이 갔죠? 그래서 야구는 이 경기에 야구 공만 몇백 개를 써요. 그리고 그날 한 번 쓰는 안 써. 자기들이 써 남은 것도 다 학교에 다 기증하고 항상 새 공을 쓰거든, 야구는. 관중석에 가지고 관중이 갔죠? 누가 가죠? 주운 사람이 갔죠? 주운 사람이 갔죠? 약간 이해하시죠? 근데 그런 게 법에 나와 있을까? 당연히 없겠죠? 없겠죠? 설마 KBO 규약에는 있을까? 자기들 내부법 혹시 모르겠어? 근데 우리 다 주운 사람이 갖는 걸 알고 있죠? 그쵸? 그게 만약 민법이 적용되면 버린 거로 생각하면 무주물이 되거든? 무주물은 먼저 주운 사람이 임자야. 그래서 걔가 간다고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부산에 가면 안 그래. 부산에 가면 야구 파울볼이 생기죠? 공을 줍죠? 그럼 애들이 줄을 서, 앞에. 꼬맹이들이 줄을 선다니까? 주운 사람 어른이 갖는 게 아니라 애를 줘요. 안 주잖아? 그럼 카메라가 비춰요, 이렇게. 방송 카메라가. 그럼 관중들은 뭐라 그럽니까? 줘라, 계속 그래. 주라고. 사직구장에서는 그런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야. 근데 나는 부산 사람이 아니야. 서울에서 부산에 놀러 갔다 야구 경기 가게 된 거야. 서울은 그런 관습이 없어. 그러니까 서울을 주는 사람이 같이 예를 주질 않아. 안 줘도 돼.
그래서 내가 얘가 줄을 서는 거야. 뭐냐 그랬더니 부산에서는 주우면은 먼저 줄 서는 아한테 주는 게 관습인데요. 그러는 거야. 그럼 우리는 다 그게 법적 확실히 다 법이라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 달라는 거야. 이해되죠? 내가 미쳤냐는 거야. 안 주겠다 그래. 그랬더니 걔가 뭐라면 법정에서 보재.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뭐라고? 야구공 인도 소송을 제기한 거야. 직권도 안 돌려준다는 거야. 판사가 재판합니다. 보니까 성문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관습법으로 가야겠죠? 판사가 물어보는 거야. 부산에 그런 관습이 언제 생겼어요? 그랬더니 1992년도부터 관습이 생겼대. 사람들이 그걸 언제 법이라고 확신하게 됐죠? 그랬더니 2002년도부터는 다 그걸 지킨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법원에서 뭐라는 거지? 법원에 판결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판사가 판결합니다. 2012년도에 2021년도에 판결을 합니다. 판사는 뭐라고 판결해야 될까? 2012년부터는 부산에서 공을 주우면 애들한테 주는 게 관습법이래. 이 공을 소유자는 누구야? 주운 사람이 아니라 먼저 줄쓴 걔한테 줘야 될 채무를 진다는 거야. 주라는 거야. 주라고 재판할 수 있냐는 거야. 있다 없다? 있다 그래. 이때부터 법이 됐잖아.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때부터 됐는지는 사람들 판사가 이때 확인한 거잖아. 이때 관습법이 된 게 아니야. 이때 된 거야. 이건 필요 없어. 판결이 나오지 않아도 이때 된 거라니까. 그걸 우리 학생 뭐라 법적 확신사례라 그래. 우리 판례가.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 법원에 판결이 있었을 때 관습법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판결이 내려지면 법적 확신 있을 대로 뭐 한다? 소급한다는 게네. 무슨 소리라 그래? 법적 확신사례라 그래요. 그럼 공 줘야 돼. 안 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들어올 수 있어. 이해되셨죠? 그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 관습법의 성립 요건 보시면 첫 번째 관행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법적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이거 하나 추가된 건데 아무리 법적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전체 법질서에 반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법질서에 가장 높은 데에는 헌법이 있다 그랬잖아. 헌법이 조문 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헌법 보면 조문이 기본권하고 통치구조로 나눠져 있는데 기본권은 우리 이제 권리를 써놓은 거야. 헌법적 권리를 써놓은 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권리가 뭘까요? 헌법에 가장 먼저 나오는 권리가 남녀 평등이야. 물론 그 전에 행복 축구도 있는데 그 다음에 남녀 평등이 나오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동네에서는 첩을 둘 수가 있어. 첩을 안 두면 빙신이야. 쪼다야. 우리 집은 첩을 둘 수가 있다니까. 우리 동네는 500년간의 간섭이야. 그렇다면 그러면 첩을 두는 게 합법화 되는 거야? 안 되지. 왜? 이건 있을지 몰라도 그게 뭐에 반해? 대한민국 법질서에 반하잖아. 대한민국 법질서는요. 일부일처제야. 중원을 허용하지 않아. 이해되죠? 니들끼리 아무리 법을 생각하더라도 뭐 한다고? 안 되는 거지. 우리 동네에서는 생일빵 해도 돼. 생일빵 해도 눈통이가 밤탱이 되더라도 절대 항해하면 안 된대. 그건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을 패면 안 되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세 번째가 추가됐어. 전체 법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 될까요?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 잘 보세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누가 종중 구성원이 될까? 종중이 문중이 저희 어렸을 때 문중이라 많이 그랬는데 법에서는 되게 종중이라 그러거든요. 종중 구성원을 줄여서 우리가 종원 또는 종중원이라 그래요. 그럼 종중이 누가 되냐 옛날에 다투어졌었어. 이 종원이 누구냐 그럴 때 법에는 없어. 우리나라 민법 아무리 찾아봐도 종원이라는 게 없고 하나도 없는 거야. 관습법으로 갔더니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나라 관습이 성년이면서 남자만 된다 그랬어. 성년 남자만 종중 구성이 된다는 거야. 여자는 출가 외인이야. 족보에도 안 올라가. 누구만 종중원이 된다고요? 성년 남자만. 그러니까 종중원에서 권리임은 누구만 누리는 거야? 성년 남자만. 그래서 저 문중에서 연락 와가지고 시제 지낸다고 돈 내라 그러잖아? 그럼 누구만 내는 거야? 남자만 내는 거야. 그랬다고. 그랬거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경기도에 신도시 개발하면서 문중산이 수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중산이 수용이 된 보상금이 1,000억 이상이 나왔어. 문중산이 수용이 되면서. 근데 이 문중 어르신들이 참 착하신 분들이야. 나 같으면 우리끼리 입마에 포켓 하죠. 1,000억 받은 거. 근데 문중 어르신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기 문중에 올라와 있는 종중 종원들한테 다 카톡을 보낸 거야. 계좌번호 보내라고. 돈 나눠줄 테니까 계좌번호에 보내라고.
이해되죠? 1인당 억 단위 돈이 돌아가게 된 거야. 진짜 착하신 분들이라니까. 근데 누가 난리 났을까? 여자 후손들의 사위들이 난리가 난 거지. 너는 용인 이씨 아니야? 뭐 이렇게 된 거지. 왜 너는 돈을 못 받아와? 이렇게 된 거야. 그래, 그 딸들도 자각을 한 거지. 왜 나는 종중 구성원이 아니야? 왜 저는 돈 안 줘? 그랬대. 아니, 종중 구성원만 주는 거야. 종중 재산은 종원의 총이거든. 그래서 너는 종원이 아니니까 너는 그런 권리 없어. 그래, 저는 종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성년 남자만 종원이래. 근데 너는 아니잖아. 넌 그동안 시집한테 돈 한 번도 안 냈잖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열받아서 소송한 거야. 자기도 돈 나눠주라고. 뭐가 문제가 됐을까, 이제? 누가 종원이 될 수 있냐, 이게 싸움이 난 거지. 이해가 되죠? 그때 우리나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판례를 바꿉니다. 여러분, 대법원은요, 자기가 종전에 내렸던 판례를 바꾸려면 대법관들을 다 불러 모아야 돼. 그전에는 여러분 대법관에 판사가 14명이 있거든요. 대법관 14명이 있는데, 대법원장 평상시 재판 안 하고요, 행정처장 재판 안 하고, 4명씩 1부, 2부, 3부 이렇게 돼 있어. 이름이 1부, 2부, 3부야. 4명이 돌아가면서 재판을 해. 네 사람이 합의를 보잖아요? 그럼 그게 대법원의 의견이야. 그게 판례가 되는데, 4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안티를 걸잖아? 그럼 전원합의체라 그래가지고 다 불러야 돼. 다 불러. 그 다음에 정전에 내렸던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잖아? 그럼 다 불러야 돼. 다 불렀을 때 재판장이 대법원장이 되고, 그날 9시 뉴스에 꼭 나와. 그러면 쭉 이렇게 14명 앉아있잖아. 앉아있고, 법원행정도 앉아있는데 모르겠는데, 앞에 보시면은 관정서는 아무도 없어. 관계는. 오늘 대법원은 이렇게 사람을 불러다 재판하지 않거든요. 카메라만 있다고. 이해되세요? 이날 판결 나올 때도 그날 뉴스에 이때는요, 생중계 있어. 생중계. 곧 2시부터 우리 대법원에서 종중에 대한 새로운 획기적 판례를 내릴 거면 생중계 했다고. 그때 우리 대법원 뭐라 그러냐면, 성년 남자만 종중 구성으로는 종래 관습법은 우리나라 법질서에 반한다. 법질서에 반하면 뭐가 안 된다 그랬어? 관습법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반하니까 더 이상 성년 남자만 되는 종중 구성 그런 관습법은 없다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관습법 없으면 조리로 가야 되죠? 조리로 가가지고 가슴에 써놓고 생각해 보니까 성년이면 남녀 모두가 되는 게 조리에 맞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 여자들도 주라 그랬지.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지금 책이 없어.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린 거야. 나중에 제가 문제 풀 때 설명 좀 드릴게. 그 중간 판례 좀 읽어볼게요.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성력의 법적성이 사라졌다는 거죠.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잖아. 또는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가 변화해가지고 그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현재 시점에 있어서 이게 포인트죠.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 효력이 부정된단 말은 없다는 소리야. 무효라는 소리야. 지금은 남자만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되는 거야? 성년, 남녀 모두 다 돼. 성년이면 남녀 모두 다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사법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 우리 대법원에 따르면 종중 구성원은 성년, 남녀 모두가 된다는 게 관습법이다. 아니야. 조리야, 조리. 남녀 모두가 되는 건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 뭐에 따라 이렇게 된다? 결론이 조리에 따라 조리. 그런 관습법은 없다. 우리나라 관습법에 따르면 남자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남자만 된다는 관습법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는 거지. 남녀 평등에 반하니까. 조리에 맞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성립 시기, 빨간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인이 되지만 성립 시기는 언제다? 법적 확신을 얻은 때다. 여러분, 네 번째가 중요해요. 성법이 없을 때만 관습법이 적용됩니다. 그걸 보충적 요력설이라 그래. 저 좀 봐보실래요? 설명 드릴게요. 아들이 있는데 아내가 죽었어. 아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었던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럼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 근데 가정의료준칙이라는 게 있었거든. 가정의료준칙은요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이니까 가정의료준칙도 법이라는 소리죠. 여기 들어간 거야. 대통령령으로. 이게 제가 자세한 내용이 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예를 간단히 해볼게요.
가정의료 준칙에 따르면 가정의료 지금부터 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아내가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어도 큰아들이 주상 상주가 되는 거야. 그렇게 나와 있다 그래. 근데 그 동네 관습법은요 남편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동네 사람들은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주상을 상주가 됐는데 법에 찾아보니까 아들이 되는 걸로 돼 있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게 바뀐 건지 좀 약간 헷갈리는데 하여튼 이게 법하고 관습법이 다른 거야. 뭐가 우선하는 거야? 성법이 우선한다니까. 관습법은 언제 등장한다고? 성법이 없으면이잖아. 이게 가정의료주체에 성법이 있잖아? 그럼 관습법은 그 동네 관습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 들어가 계셔. 너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걔들은. 법에 따라 해결하는 거야. 그걸 보충적 효력설이라고 그래. 보충적 효력설. 다시 읽어볼게. 성법이 없을 때 한해서 관습법이 적용됩니다. 성법이 있으면 말짱 꽝이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법이라고 믿다 할지라도 그 말짱 꽝이야. 자, 그러면 이제 5분도 별표. 우리 판례가 인지한 것들이 있거든? 그 옆에다 조그맣게만 써보면, 첫날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용어들을 많이 몰라서.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머리 글자 따서 몇 개 외우는 거 없어. 관습법은 한 10개 정도 되는데, 사양할 것이 분명하지. 이렇게 써놔. 우리 시험도 나왔으니까, 분명하지. 써놓고 시작할게요. 관습법은 사양할 것이 분명하지. 관습법은 사양할 것이 분명히 써놓고. 첫 번째 보세요. 관습법이다. 이거는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렇게 써놓으세요. 법정지상권이 뭔지는 몰라도 상관없어. 자, 이해하기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사는요. 사실혼이야. 혼인신고 안 한 경우. 양은요. 동산양도담보입니다. 동산양도담보. 그 다음에 부는요, 분묘기지권. 명은요, 명인방법. 이렇게 5개를 외우셔야 돼. 성문법에는 규정이 없는데, 우리 판례가 관습법상 인정된다는 법적 제도 5개를 인정했어. 이 5개 제도를 인정했어요. 이제 이렇게 써놓고 시작할게, 지금부터. 첫 번째 볼게요, 여러분. 쉬운 거부터 볼까요? 사실혼이잖아. 혼인신고 안 하면 사실혼이거든? 결혼 생활은 해. 동거하고 조금 다른 개념인데, 혼인의 실질은 있는데, 혼인신고 안 한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식하고도 1년 동안 그냥 살고 그러잖아. 그럼 그때는 사실혼이라 그러는데, 사실혼 배우자도요, 엄청난 권리를 인정합니다. 딱 하나만 인정 안 해줍니다. 상속 빼놓고는 다 인정해, 쉽게 말하면. 어떨 때 연금도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원래 사실혼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거든. 법에서는 법률혼이라고 그러거든. 혼인신고를 했을 때 사람이 부부가 되는 거야. 근데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봐주는 거야. 이름을 뭐라고 붙이고? 사실혼이라고 붙이고 많은 권리를 인정해줘. 누가 그런 게 뭐 어디 있다고? 관습법상 그런 게 있다고 인정해줘.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양도담보라는 게 뭐냐면, 양도담보는 뭐냐면요, 형식은 양도인데 실질은 담보야. 양도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걸 양도라 그래. 형식은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 내잖아. 양도소득세가 매매했을 때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양도는 매도라 생각해도 돼. 형식은 양도야. 근데 실질은 뭐라고? 파는 게 아니라 담보 잡히는 거야. 그걸 양도담보라 그래요. 이것도 법에 없는 내용이야. 항상 그래. 항상 보통 무슨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단 은행이나 이런 데 일반 사람들을 써, 제도를. 막 규정 놓으면 쓴다니까 자기들끼리 써. 법은 그 나중에 만들어져. 양도담보가 그런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영등포구 물레동에서 공업사를 해요. 밀링머신 기계 3호원짜리 공업사를 하는데 밀링머신 기계를 돌리려면 철판을 사와야 되거든. 혹시 물레동 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철판을 가지고 그 고객이 요구한 대로 공구 같은 거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사실을 만드는 철판 사올 돈이 없는 거야. 근데 가지고 있는 건 몇 분이 없어요? 밀링머신 하나뿐이 없는 거야. 근데 밀링머신을 담보로 잡히려면 법에 찾아보면 밀링머신은 동산이기 때문에 질권을 설정해야 되거든. 질권은 뭐냐면 인질 맡기는 것처럼 물건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거야. 밀링머신을 들고 가가지고 은행 주차장에 갖다 주고 돈을 빌려와서 철판을 사야 돼. 그러면 나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일하려면은 저 은행 주차장으로 출근해야겠네? 갖다 맡겼으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동산을 그런 식으로 담보로 잡히는 게 힘들어.
명품백 같은 거 안 쓰는 건 그렇게 맡겨도 되지. 근데 이렇게 생산 도구, 동산을 갖다 맡기면 어떡할 거냐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생각이 낸 거야. 어떻게 하냐면은 밀리머신을 팔아. 은행에다가. 팔고 빌려 쓰는 거야. 실질은 뭐야? 담보야. 은행 쓰고 살 생각은 없어. 담보로 그냥 내 소유금만 넘겨놓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고 나중에 못 갚으면 저들이 팔아가지고 자기 대출에 충당하면 되는 거죠. 채권에 충당하면 되는 거죠. 그걸 양도담보라 그래. 부동산도 그걸 해. 동산도 했었어. 근데 부동산은 지금은 잘 안 해. 지금 은행이 돈 잘 빌려주기 때문에 은행은 기본적으로 담보 잡을 때 저당권 설정하지 양도담보 설정 안 합니다. 개인 간에 빌리잖아? 그럼 지금도 양도담보 해. 무슨 뭐 하냐면 저당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 거야. 파는 게 아니고 돈을 빌려주는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니까? 그걸 우리 양도담보라 그래. 이해되세요? 소유권 이전등기나 가등기라면 그걸 가등기담보라 그래. 양도담보는 양도담보라 그래. 그게 중개사들 공부하잖아. 가담법. 그 법도 만들어졌다. 그래서 부동산 양도담보는 예전에는 관습법상 제도였는데 지금은 특별법상 물권으로 바뀌었어. 가등기 담보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중개사들이 시험공 판다고 들어있다고. 그런데 동산 양도담보는 지금도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여기서 약간 애매한 점은 좀 있는데 지금도 그것은 뭘로 봅니까?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상 제도로 봐. 물권으로 봐. 이해되셨죠? 동산 양도. 밀리머신 같은 거. 그리고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리일본의 동산 양도담보 보이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칠판 다시 보세요. 분묘 기지권은 뭐냐면, 분묘가 뭐야? 묘. 기지는 뭐야? 자리야. 공공기지처럼. 이게 다른 게 묘자리 거예요, 묘자리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나무 땅에다가 묘를 썼어요. 묘를 또는, 그러고 나서 20년간 안티 없이 잘 갖고 있었잖아? 그럼 20년 지나면은 이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시효취득 하게 돼. 묘를 헐지 않아도 돼. 그런 게 어디냐 그랬더니 관습법상 그런 게 있다는 거야. 묘자리를 소유하는 건 아니고 묘를 쓸 수 있는 권리를 준 지상권 유사한 물권이 있다고 판례가 이제 그 분묘기지권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명인 방법 뭐냐면 외부에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공시 방법 이런 소리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산에다가 가시면 이렇게 나무를 심어놨단 말이야. 이게 참 이게 괴로운 게 뭐냐면 민법 총칙을 하더라도 뒤에 나오는 개념도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용어 하나를 설명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조금 경험 있는 사람들 금방 이해를 해. 근데 하루도 경험 있는 사람들은 다 낯선 거야. 분묘 기지권 이거 낯서고 다 낯서 힘들어한다고. 근데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 왜? 이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분묘 기지권이 뭐냐고 물어보질 않아. 그걸 물어보면 또 1시간 동안 공부해야 돼. 그거 맞히려면. 분묘기지권의 성립, 소멸, 효력 다 공부해야 되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권이 뭐에 따라 인정이 되는 거라고? 관습법이 인정이 돼. 그것만 알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이해하려고 조금 내용을 설명하는 거지.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놨잖아. 나무를 팔려면 어떻게 팔아야 돼요, 여러분? 나무를 베서 팔든지 아니면 땅을 팔아야 돼. 왜냐면 나무는 땅에 붙어 있죠. 토지 일부이기 때문에 나무만 따로 떼서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그동안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나무만 따로 팔 수 있는 법이 고안을 내가지고 그때 나온 법이 임목법이에요. 임목법. 임목법은 서 있는 나무란 소리야. 임목법에 따라서 임목 등기를 하게 되면은 나무를 배제하는 상태에서 나무만 따로 팔 수 있어. 그 등기를 통해서.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안 해. 법이 만들어진 지 꽤 됐는데 잘 안 해. 왜? 다 돈 들어가잖아. 그럼 어떻게 파냐면은 두 사람이 나무를 팔잖아? 그럼 이 갑이 땅 주인, 나무 주인이 나무 주위에다 이렇게 철책을 걸고 또는 나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배를 벗겨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무 소유권이 너한테로 넘어갔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야. 그럼 사람 그걸 딱 보면은 나무만 팔렸구나 알 수 있죠? 그걸 명인방법이라 그래. 명인방법. 이마트가 사과 같은 것을 가을에 하잖아? 지금 다 그 밭대에 팔았을 거야. 그거 다 알아야 돼. 세상 물정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마트나 이런 데서 그 바이어라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또 바이어가 뭔데 또 바이어가 물건 사는 사람이지. 이마트에 가시면은 물건을 누가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과, 배, 굴, 개, 이걸 다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사러 전국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그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이 과일값을 결정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사과나무 다 열린다는 거 따는 게 가서 사는 게 아니야. 늦어. 그 전에 미리 사. 밭대기를 해, 밭대기를. 다 그 전에 사고
사가 뛰어가는 것만 추석전에 뛰어가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과수원에 사과나무 열려있죠? 근데 과수원 주인이야. 사과나무를 안 베고 사과 열매만 팔고 싶은 거야. 그럼 뭐 하면 돼요? 명의방법은 돼. 그때는 사과나무 열매만 파는 게 임목등기라는 그런 게 없거든. 그때는 게 뭐라고? 명의방법이야. 나 같은 내가 이마트 직원이니까 내가 못 믿으면 거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노란 이마트 색깔 해가지고 표창 달면 되겠네. 몇 월 며칠 날 이마트가 사갔으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그러면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다른 사람은 또 살 거 아니야. 그럼 과수원 주인 또 팔아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표시를 해놓는 거지. 그래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명인방법이라 그래. 그것도 누가 인정했다고? 판례가 인정해. 그런 게 관습법상 있다는 거야. 되셨죠? 저는 살면서 딱 한 번 봤어. 딱 한 번 이거 본 적이 있어. 광릉 수목원 거기 근처에 살 때 딱 한 번 보여. 나무에다가 해가지고 써놨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명인방법이구나 알았지. 나무가 자라잖아요. 수목원 나무는 자라면 배거든. 더 이상 안 자라잖아. 다 자라면 그 배. 30년을 키워서 배거든. 배기 전에 팔린 거야. 딱 해놨더라고. 여기서까지 팔렸다고. 자, 이것도 볼게요. 법정, 이거 이제 다 했지? 사실은 동산양도담보, 분묘기지권, 명인방법. 자, 이게 좀 어려운데요. 관습법, 법정지상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땅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죠. 독일은 안 그래. 이게 참 희한한 거야. 그냥 처음부터 독일법을 제대로 베꼈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독일 사람은 기본적으로 땅 가진 사람들은 땅에 붙어 있는 모든 걸 갖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에 법을 만들 때, 내가 땅 소유자고 땅에 내가 건물을 지어도요, 등기부는 2개 만들어. 토지 등기부 따로, 등기부 따로. 여기서 모든 일이,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땅 주인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어. 자, 보세요. 내가 내 땅 지었는데요. 건물만 팔았어. 건물만 팔아가지고 이렇게 넘어간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는요, 나무 땅에 건물을 갖고 있는 거니까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 없잖아, 지금. 땅 건물만 샀으니까. 그럼 어떤 문제 생깁니까? 얘가 건물 허라면 건물 헐어야 돼. 네 거니까 건물 뜯어 갈아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이 할 때 얘가 나한테 지상권 설정해 주면 된다고. 땅을 쓸 권리를 인정해, 그 지상권이라 그러거든? 이걸 인정해 주면 되는데, 지상권은 서로 약정해서 계약서 쓰고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안 해도 법에서 그걸 인정해 줘. 그 법정 지상권이라 그래. 우리 법이 인정해 준다니까? 자기들께 계약서 안 써도 이런 일이 생기잖아? 그럼 지상권 생겨로 인정해 주는데 그 법이 몇 개 있냐면 4개가 있어. 민법에 2개가 있고, 특별법에 2개가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약정을 안 해도 법으로 인정해 준 지상권 인정해 줬었거든? 처음에 생각할 때는 요 4개면은 법정 지상권이 인정해 주는 게 다 될 줄 알았어. 저희 법을 만든 사람은. 근데 살다 보니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생긴 거야. 그래서 판례가 뭐라 그러냐면, 특히 매매 같은 경우에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이때도 법정 지상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럼 그때 그 법정 지상권을 우리가 관습법상 인정된다 그랬어. 그런 관습법상 인정. 그래서 우리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 그래서 법이 성법 인정하는 거 4개, 관습법 인정하는 거 5개가 된 거예요, 지금. 법정 지상권이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거는 아무도 안 틀려. 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인가? 인정되는 거 이름이 앞에 명찰이 붙어 있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 물어보는 사람도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물어보지는 않아. 왜? 얘는 이름부터가 관습법이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외울 때는 그렇게 이게 뭐? 그래서 관습법은 사용할 것이 분명하지. 이거 너무 길죠? 줄여서 보통 관법지 그래요. 관법지 이렇게 부릅니다. 법정지사권이 뭐냐고 관심 갖지 마. 법정지사권만 4시간 강의해야 돼. 제대로 강의하려면. 그러니까 그걸 해야 하나도 없는 거잖아.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냥 관습법상 법정지사권은 관습법상 인정한 제도다. 그러면 되는 거야. 되셨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판례 있잖아요. 이걸 좀 설명해야 되는데, 관습법하고 사실인 관습을 좀 구분할게요. 여러분, 관습은요, 2가지가 있는 거야. 법인 관습하고 어떤 관습이? 사실인 관습이. 2가지가 있어요. 오늘 배워드렸던 거 다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할 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떤 관행이 있는데, 이게 법이 되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관습법이라 그래. 법이 안 되고 관습에 머물러 있잖아? 그럼 사실인 관습이라 그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재판할 때는요, 민사 재판할 때는 입증 책임, 요즘 입증 책임, 옛날에는 입증 책임이라 그랬고, 지금은 이걸 이름이 증명 책임으로 바뀌었는데, 재판할 때는요, 증명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 내가 판사야. 판사는 누구 편도 들지 않습니다. 원고 피고 싸웁니다. 그러면 누가 입증 책임인데 그 사람이 증명해야 돼. 증명을 못하면 그 사실은 없는 사실이 돼.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갑이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고 원고가 소송을 하면서 재판하면서 판사님 제가 우리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판사는 뭐라 그럴까요? 대여 사실을 입증하라 그래. 그럼 뭘 내야 될까? 차용증을 들이미야지. 그럼 입증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피고가 뭐라 이러면 판사님 빌린 건 맞는데 제가 갚았습니다 그래. 그럼 갚은 사실 입증하라 그래. 통장 내역서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판사는 앉아가지고 서로 주장을 듣고 주장에 대한 입증을 듣는 거야. 이해되셨죠?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은 입증해야 돼. 사실은 당사자가 입증하셔야 한다니까. 재판할 때 이해되셨죠? 법은 입증하는 걸까? 판사가 알아서 하는 걸까? 법은 판사가 알아서 해. 판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법원에 나와서 법 운운하는 거야.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판사님 이 같은 경우는요 민법 315조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자꾸 지금 판사님께서 그 318조를 적용하고 있다고 판사가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유명한 법률 격언이 있어. 너희는 사실을 말하라. 그래야만 나는 너에게 권리를 주겠다. 사실은 당사자가 열심히 입증하고 입증된 사실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법원이 거기에 법을 적용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1심, 2심은 사실심이라 그래서 형사재판도 마찬가지야. 1심, 2심까지는 미친 듯이 사실 갖고 싸워. 찔렀는지 안 찔렀는지 싸운다고. 2심에서 지잖아?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야. 대법원은요, 사실관계를 따지질 않아. 그래서 대법원은 변호를 열질 않아. 대법원은 부르질 않는다는 원고 피고를. 대법원은 2심에서 판결된 서류 있지. 그것만 검토해. 법률 적용이 잘 됐냐 안 되냐. 그래 법률심이라 그래. 그래서 2심에서 지면 끝인 거야. 2심에서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정이 되잖아? 그럼 뒤집기는 불가능해. 대법원에서는 그 사실은 있는 거로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사람이 2심까지 미친 듯이 싸우는 거라고. 됐죠? 싸울 때 어떻게 한다고? 사실은 뭐 하셔야 돼? 주장하셔야 돼. 그래서 주장 책임이라 그래. 주장하고 나서는 증명해야 되거든. 증명 책임이라 그래. 법은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읽어볼게요. 관습법은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걸 말하고 관습법 법이란 소리죠. 사실은 관습은 관행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관습법과 같으나 법적 확신은 없어. 알겠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실은 관습은 법이 아니야. 사실에 불과해. 자, 니은문의 별표. 관습법은 법입니다. 그래서 관습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과 법령과 같은 효력이 대등하다는 게 아니라 법이란 소리야. 그때 빨간펜. 법령에 조촉되지 않는 한 그럼 보충적 효력이란 소리죠. 법칙으로서 법칙은 법이란 소리야. 효력이 있는 것이면 끊고 이에 반한 사실은 관습은 법이 아닙니다. 그럼 그게는 뭐 하는 거냐면요. 의사 보충하는 의사 해석 기준이 돼. 우리 나중에 한 5번째 시간에 공부할 거거든. 5번째 시간에 공부하시면 어디 있냐면은 제일 뒤에 부록에서 볼까요? 105점 봐볼까? 제일 뒤로 가셔서 자, 쭉 뒤로 가세요. 뒤로 부록 가시면 105조, 106조 보시면 특히 저 106조 봐보세요. 예, 563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뭐예요? 사실에서 이렇게 돼 있죠?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그걸 임의규정이라고 그러거든.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뭐에 한다? 그 관습이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거야. 그걸 의사 보충 기능 또는 의사 해석 기준이라 그래.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러분 월세 사시는 분은요, 월세를 언제 내죠? 월세를 언제 내요? 들어가는 날을 내요? 한 달 살고 내요? 어? 우리 법에는요, 한 달 살고 내도 이렇게 올말 이렇게 돼 있어. 법상으로는. 근데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의 소리는 당사자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이라는 소리야. 그 실제는 언제 냅니까? 다? 고시원비는 들어가는 날 내. 매월 초에 낸다고. 그 이유는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법에는 말에 내도 된다고 돼 있는데 그 조문은 임의 규정이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서로 다를 약자하면 그게 우선한다니까. 그래서 공시효비 보면 이때는 말해내면 한 달 살고 도망가 버리게 해요. 그거 다 들어간 날 냈지. 이해되죠? 그건 그렇게 특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고시원을 들어가는데 집주인하고 고시원 원장님하고 초에 내기로 계약서에 안 썼어. 고시원비 35만 원 썼는데 지급시기를 안 쓴 거야. 그럼 언제 내는 거야? 이게 특약이 없다는 소리잖아. 그럼 법으로 가야지. 이걸 내는 거지. 이해되죠? 그런데 그 동네에서는 그 동네가 봉춘 7동이었거든? 그래서 매월 7일날 내는 사실행 관습이 있는 거야.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네는 7일날 내는 거래. 고시원비는. 그런 사실행 관습이 있대. 그럼 난 언제 내야 되는 거야? 106조 조문에 따라서 임의 규정과 다른 사실행 관습이 있는데 당사자가 이 7일을 낼지 말지를 의사가 정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날 내는 거야. 7일. 이게 우선하는 거야. 사실행 관습이. 그렇게 이 당사자 의사를 보충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예. 어려운 내용 아니죠? 예. 다시 앞으로 돌아오세요. 별로 오늘 아직까지 지금 한 문제 나오는 것도 안 지나갔어.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관습법은 법이에요. 보충적 효력이 있어요. 사실은 가서 뭐라고요?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 보충 기능뿐이 못해요. 여기까지 봤어요. 자, 디귿법. 그럼 법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 없이 누가 한다고? 법원이 직권확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사 앞에서 법 말할 필요 없어. 물론 알려주지 변호사는 판사 혹시 모를까봐. 그렇죠. 원래 법원이 알아서 하는 거야. 주장 책임도 없고요. 입증 책임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간섭은요. 사실은 간섭은 사실이니까 뭐 하셔야 돼요? 주장하시고 입증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은 아직 읽지 마시고. 이해되셨죠? 됐죠? 그게 큰 차이점이 있는 거야. 자, 오른쪽에 다 내비두고 조리 보세요. 조리도 법원이 된다 그랬죠? 조리는 일반 사연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을 사물의 도리, 이걸 조리라 그래요. 자, 판례 볼게요. 여러분, 판례는 뭘 줄이면 재판 내의 줄임말이야. 그렇게 재판이 나왔던 예라는 거지. 그걸 판례라 그래요. 판례는 진짜 중요해. 자, 물어볼게요. 우리나라는 판례는 법원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봐.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니야. 미국은 판례가 법이야. 그것도 중요한 법이야. 우리나라는 성국주의 국가라 그랬잖아. 판례를 법원으로 보지 않아. 그럼 잘 설명 들어볼게. 서울에서 재판합니다. 서울중앙지에서 재판하는데 2심에서 재판을 해요. 일이 터졌어. 특히 요즘에 그런 일 많아. 게임 아이템 이런 거 있잖아. 얘는 세상에 없는 일이 막 터지는 거야. 요즘 뭐라 그런가? 어? 그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애매하잖아. 예를 들어서 예전에 큰 사건이 게임 아이템을 훔쳐간 거야. 예를 들어서 그게 절도냐 아니냐가 문제가 됐어. 절도가 되려면 재물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게임 아이템이 재물이냐는 거야. 근데 판사들이 게임을 몰라. 근데 재판을 해야 돼 지금. 근데 형사사건 좀 말씀드렸죠. 형사는 법이 없으면 무죄라 그랬잖아. 그게 형사는 문제가 없어 안 됐는데 문제는 훔쳐간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거든. 그러면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에다 문제가 생긴 거야. 그 재판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판사가. 나 게임도 모르는데 내가 게임 아는 건 20년 전에 스타크래프트 분이 모르는데 와가지고 막 롤 이야기하고 막 이해가 미쳐버리지. 그러니까 판사가 법도 아무도 법이 없는 거야. 됐죠? 관습법도 없어. 무슨 게임이 무슨 관습법이 있겠어. 그럼 뭐 들어가야 돼? 조리로 가야 되죠. 제가 조금 전에 조리는 뭐라 그랬어? 일반 사연의 건전한 상식을 알 수 있는 사물의 도리라 그랬잖아. 생각해봐. 게임을 가슴에서 손하고 생각하면 생각이 나나요? 무슨 생각이 나나? 아무 생각 없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 여러분 판사가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런 일이 터지면 책을 뒤지지. 책을 뒤져보지. 교수님들은요 판사보다 빨라. 미리 되게 책에는 게임법 책도 있어요, 여러분. 게임에 관한 물도. 이게 책에 나와 있는데 책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학설이 두 가지인 거야. A설과 B설이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학설은 법이 아니잖아. 그냥 판사가 조리에 따라서 이거 갖다 쓰는 걸 판사가 A설에 따라 재판했어. 그럼 당연히 피고 변호사는 항소하지. 왜? 자기도 그 책을 봤을 거 아니야. 자기가 볼 때 B설이 맞거든. 항소하지. 2심 갔더니 2심에서 뭐라 그래요? 또 A설이래. 우리나라는 무조건 3세본이잖아. 대법원 가지. 대법관한테 딱 보니까 대법관도 미치겠죠? 대법관 가만 보니까 뭐 같아? B설이 맞는 것 같아. 잘 보세요.
그럼 우리나라 대법관들이 자 빗설로 재판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 대법관들은 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미국하고 달라서 모든 사건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대법원 올라간다고. 1년에 3,000건을 해야 돼, 대법관이. 대법관 12명이, 1, 2, 3부 12명이 1년에 3,000건을 해야 된다니까요. 14명인데 두 사람 재판 안 하기 3,000건 해야 돼. 그래서 대법원에는 대법관이 아닌 판사들이 있어. 그게 요즘 예전에 70명 정도 됐거든? 그게 재판연구원이라는 사람들이야. 재판연구원이라 그래가지고 법원 엘리트들 중에서 재판연구원이 있어가지고 그 부에 소속된 재판연구원도 있고 분야별로 있어. 민상사. 그 수석 재판연구원이 엄청 높은 자리야. 그 사람이 다 결정하는 거야. 실제로는 대법원에 그 재판연구원을 거쳐야 부장판사 나가거든?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그 사람들이. 이해되죠? 그 연구를 시켜본다, 거기다가. 야, 이거 했더니 거기서 비설이 맞는 것 같다, 올린 거야. 그래서 비설로 재판하잖아? 그 판결만 써야 되는데 1년에 3,000건을 어떻게 써요, 노인네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재판을 쓰는 걸 자판이라 그래. 스스로 판결하거든? 근데 이렇게 안 해. 이건 진짜로 중요할 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대법원에서는 이게 온심이야. 원래 심판이 한 거잖아. 그래서 이 온심을 뭐 하냐면 부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돌려보내. 그걸 파기환송이라 그래. 뉴스 많이 들어보셨죠? 대법원이 고등법 판결을 깰 때는요, 고등법 판결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판결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가 잘못됐다고 몇 군데를 지적을 해줘요. 잘못됐다고 지적해주면서 돌려보낸다니까? 그럼 다시 재판이 서울 고등으로 돌아와. 그때 그 돌아온 재판부를 우리가 파기환송심이라 그래. 잘 들어보세요. 네가 파기환송심 이 재판장이 다 고등으로 돌아왔잖아. 서울 고등 다시 고등법원에서는요, 이제 A서를 주장하시면 안 돼. 왜? 대법원이 B서를 바꾸라고 지적해 주거든. B서를 바꿔서 재판 다시 쓰라 그래. 만약에 B서를 안 바꾸면 또 상고하고 이번에 또 내려버릴 때는, 그때는 이제 그냥 내려보는 게 전화 올 거 아니야. 너 이 새끼 내 말대로 안 해.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럼 그 판결은 당해 사건에 한해서는 하급심을 기속한다. 이렇게 법원 주주법 조문이 나와 있어. 그 말은 당해 사건에 한해서는 얘가 따라야 한다는 소리야. 왜 그럴까? 그래야 재판이 끝날 거 아니야. 이해되죠? 실제로 어떻게 재판하냐면은 이렇게 재판하다가 올라가서 파기환송이 되잖아? 그럼 여기서 애들이 비설로 바꿔서 재판이 끝나.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니까? 쓰는 걸 그렇게 싫어해. 너무 일이 많어. 그래서 어지간하면 다 돌려봐. 제 기억으로는 1년에 파기환송 민사사건 100건 하잖아? 자판하는 건 10건도 안 돼. 스스로 쓴 걸 본 적이 없어. 다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라고. 잘못됐다고 다시 재판하라고. 이해됐죠? 잘 들어보세요.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일이 터져.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강주에서 2022년 강주에서 똑같은 일이 터진 거야. 강주 게임방에 또 터진 거야, 일이. 강주 재판을 보니까 또 성무법 규정 없어. 관습법 없어. 조리로 가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정전으로 대법원이 뭐라 그랬어요? 6개월 전에 비설로 내린 판결이 있다는 거야. 자, 물어볼게. 요 판결을 강주 지방법원의 판사가 따라야 되나 안 따라야 되나? 우리나라는 안 따라도 돼. 우리나라는 판례가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따라도 돼. 또 A설 할 수 있어. 그걸 전문용어로 개긴다 그래. 개긴다 그런다니까. 실제로는 다 따라. 판사들이. 그러나 개길 판사가 전국에 한 2명 있어. 지 입장대로 판결 내리는 거야. 그럼 보세요. 당연히 2심 가겠죠. 여러분 변호사라면 가지 왜? 아니 대법원 비설이라고 하는데 왜 지들이 왜 A설로 가? 물어볼게. 3심 가면 대법원이 비설로 유죄 확률 몇 프로? 99%야. 이걸 바꾸려면 대법관을 다 불러 모아야 한다 그랬잖아. 1년에 다 불러 모으는 것은 1년에 10건도 안 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은요, 정전의 판결이 내려지잖아? 그럼 그대로 지킬 확률이 99%야.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현찰이라 그래. 대법원 판례가 내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면 내가 이길 확률은 99%야. 갑자기 나한테서 입장을 바꿀 확률은 1%뿐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변호사는 계속 올라가지. 이해됐죠? 그거 다시 비설 나오면 또 얘는 더 세웠어? 또 부셔서 내려보내고 그럼 다시 비설 이렇게 되겠지. 그때 재판이 끝나는 거야. 판례가 법원이 아니라는 소리는 뭐라고요? 당해 사건이 아니라 추후에 다른 사건에 있어서 법원인들 판사들이 그 판결 내용이 구속받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잘 물어보세요. 제가 개기는 판사가 전국에 2명뿐이 없다 그랬죠. 그럼 왜 판사들은 안 개길까? 이렇게 개기잖아?
객에서 올라가서 깨지잖아? 깨지는 게 다 이 사람 고가점수에 반영돼. 판사는 뭘로 승진할까요? 자기 판결문이 올라가서 깨지면 고가점수 마이너스 반영된다니까. 그러니까 판사들은 안 개겨. 안 개기기 때문에 99%는 안 개긴다니까. 2명만 개긴다니까. 그리고 개긴 판사들은요, 그 다음에 인사발령 날 때요, 공개 말건대로 보내줘. 니들은 대법원 판결 입장도 잘 모르고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니까 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안 바쁘고 공개 말건 저 멀리 보내준다니까. 그리고 다시는 승진 못해. 그러니까 안 개기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현실적 구속력이라고 그래. 현실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강력한 힘은 있지만 그게 뭐는 아니야? 법적인 구속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걸 책에 있어. 어디 있냐면 동그라미 4번 봐보세요. 상급심이 행한 법률의 해석은 하급심이 이와 유사한 장래 다른 사건을 재판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돼 개기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개기지 않지만 그 소리야. 그것은 무슨 구속력이지? 사실상 구속력이지 뭐는 아니다? 법적인 구속력 아니다. 이해되시죠? 개기려면 개길 수는 있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개기진 않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제가 공개 말근도 자꾸 보내준다 그랬잖아. 공개 말근 쪽에서 항의했잖아. 우리가 위배지냐고 맨날 우리를 보내냐고 그래가지고 몇 년 전부터는 안 보냅니다. 그쪽 몇 군데 법원이 있거든. 그쪽 법원에서 항의했어. 자꾸 문제만 생기면 우리 쪽으로 보내냐고 그래가지고. 되셨죠?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법원조직법 제3조에서는 8조에서는 상급 법원의 재판에서 판단은 자 동그라미 당해 사건에서 기속해요. 왜? 이건 판례가 법원이라는 소리가 아니야. 재판을 도돌이를 맡겨서 끝내려고 어쩔 수 없게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법원성을 인정하는 거 아니야. 장래 다른 사건이 아니잖아. 당해 사건을 기속하는 것이지 이것은 당해 사건에 한정되는 것이지 판례의 일반적 구성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조심하시라는 거야.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판례를 법원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동그라미 2번에 그 말이 있죠? 영미법에서는 판례가 가장 중요한 법원이지만 몇 줄?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되셨죠? 개길 수 있다는 거야. 자꾸 개기는 판사들이 많아지고 있죠. 별로 승진에 욕심이 없는 거죠. 자, 넘기셔서 좀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